안녕. 너무 오래간만이라 좀 낯설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은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 2019년도 거예요. 2019년 11월 모의고사 33번 지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정말 창의적인 천재였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하지만 It was not until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s of marketing that he found increased success. 이시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일단은 이시라는 것이 앞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시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가주어죠.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뒤에 대디아에 진주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한 것은 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진주한 것이 뭐였냐면 그가 found increased success, find success라는 것이 성공을 이루다, 성공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it was not until, not until 구문은 직역을 하면 until은 언제까지니까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건 좀 관용적으로 not until 무엇 하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디슨이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은 뒤에 이거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천재였어요. 굉장히 창의력이 풍부하고 그런 정말로 천재였는데, 그런데 그가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 increased한 성공을 거둔 거는 이거 하고 나서였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discovered, 발견하고 나서 무엇을 발견했죠? Some of the principle이라는 것은 원리니까, some of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 무엇 중에 일부, 몇몇이죠. 그러니까 몇몇 원리를, 무엇에 대한 원리, 무엇의 원리? 마케팅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원래 유명한 과학자였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였는데 전구를 발견하고, 지금 전구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둔 건 마케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였다라는 것.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One of his first inventions. 그가 발명한 첫 번째 발명품, 여러 개 이제 초기 발명품 중에 하나, one of니까 하나는 all the much needed. 그러니까 많은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발명했는데,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명했는데 그 발명품의 필요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ilure, 실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였다. 왜일까요? 1869년에 그는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record란 말이 기록하다 이 말이 붙었으니까 기록 장치겠죠.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만들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우리는 개성용법이라고 했고, 이 개성용법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석한다라고 해서 개성용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내용과 뒷내용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연결해줘야 되니까 필수적인 그 연결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and로 번역하면 된다 그랬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그것, and it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record하고 total 했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it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electronic vote recorder를 말하는 거겠죠. 기록 장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869년에 그가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만들어내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때 만들고 받았어.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기록 장치는 recorded, 당연히 기록을 하는 거고,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total,
합계를 내는 거죠. 총합을 내는 거죠. 무엇을? 투표 수를 기록하고, 투표를 기록하고, 총합을 냈습니다. 어디에서? 매사추세츠 주의회에서 행해지는 투표를 기록하고 총계를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냈죠? faster. 더 빠르게 than은 뭐뭐보다니까 the chamber's old manual system. 그러니까 수동 시스템보다 그 의회가 갖고 있던 수동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투표의 수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합계를 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네요. 과거 장치보다 더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 to라는 전사 다음에 was, 그러니까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죠. 이 was라는 것은 소유격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to 소유격 추상명사, 소유격 추상명사가 오면 여기는 지금 추상명사가 astonishment라는 놀라움, 깜짝 놀람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그러니까 to once 추상명사는 이렇게 번역하더라. 추상명사 하게도.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surprise는 놀라움이죠. 그러니까 to my surprise 무슨 말이겠어요? 추상명사 하게도니까 놀랍게도. joy는 기쁨이니까 to his joy는 그렇죠, 기쁘게도. 그 다음에 disappointment 실망감이니까 to her disappointment 실망스럽게도 이렇게 번역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디슨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it failed. 과거의 기록 장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록을 하고 토탈 총계까지 내는 그런 기계였는데 실패했어요. 에디슨이 had not taken into account legislators' habits. 무엇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입법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의회의 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원들의 의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왜 헤드 플러스 pp가 쓰였죠? 헤드 플러스 pp는 대과거니까 이걸 만든 거보다 만들기 이전에 이걸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의원들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왜 실패했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의원들이겠죠. didn't like to vote. 투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like to는 일반적으로 무엇 하고 싶다, 뭐뭐를 하고 싶다죠. to 부정사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니까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다의 뜻이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니까 해봤던 행동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한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비교해서 의미를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의회 의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투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로비를 하고 싶어 했대요. 로비하고 싶어 했대요. 그들의 펠로우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싶어 했대요.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그렇죠? 할 때문에 면서로서처럼 뭐뭐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뭐 양보의 뜻도 있고, 나중에 또 하나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해석될까요? voting, 투표가 take place, 일어나는 것.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언제? 그쵸, 뭐뭐할 때가 가장 어울리겠죠. 투표가 일어날 때, 투표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빠르게 막 개선해내는 그 기계를 에디슨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에디슨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어. 하지만 completely, 완벽하게 misunderstood,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뭘 오해했죠? The needs of his customers. 자신의 고객들의 need, 필요를. 자신의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도 completely,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빠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가 from his failure,
자신의 실패로부터 그는 배웠죠. 무엇을 배운 거지? 관계를 배운 거예요. between A and B는 뭐뭐 사이에서, 그러니까 발명과 invention, 발명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배운 거는 그래서 that, 이때 that은 뭐야? 그치, 선행사가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였고요. 마케팅과 invention, 발명이라는 것이 must be integrated. integrate이라는 말이, integration 말 통합시키다, 통합하다야. 근데 B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통합되어지다. must니까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이라는 것이 그냥 발명해서는 안 된다. 발명이라는 것이 마케팅과 함께 통합되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에디슨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that은 뭐예요? 그쵸, 주어 없으니까 이런 당연히 관계대명사고, want, sell, will not이죠. will not.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을 어떤 것도, any라는 말이 어떤 뭐뭐라도니까 anything, 어떤 물건도 팔리지 않을 어떤 물건도 I don't want to inve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뭐를 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얘는 invent의 목적어로 사용되는 말이죠. invent의 목적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앞에 보호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또 부사구나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 뭐 부정어구가 맨 앞에 올 때, 그럴 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 살짝 기억나죠? 그런데 주어 아닌 말,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에 올 때는 주어 동사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목적어일 경우에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용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어떤 물건도 I don't want to invent. 나는 발명하고 싶지 않아 라고 he said. 말했습니다. want가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한다는 거, 그것까지 한꺼번에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것의 판매량이 sale, 판매량이 그것의 판매량이 발명품의 판매가 이 발명품이 얼만큼 판매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증거예요. utility, 유용성의 증거래요. 유용성의 증거야. 그리고 그 유용성이라는 것이 바로 success, 성공이야 라고 에디슨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팔려야만 발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문장이 쭉 이어지니까 이 앞에는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데디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needs to, 해야겠구나. 뭘 해야겠구나? put the customer's needs first. put, 얘를, 목적어를 처음에 갖다 놓다라는 말이니까 put first라는 말은 가장 우선시하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필요를 우선시해야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병렬이 있습니다. and tailor라는 말이 재단사, 그러니까 옷 만드는 사람인 거죠. tailor라는 말이 재단사인데 얘가 지금 동사의 뜻으로 쓰인 거지 뒤에 목적어가 오니까 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동사와 연결될까요? 그렇지. 동사 원형이니까 똑같은 동사 원형. 그러니까 앞에 need to를 한 번만 쓰고 고객의 필요를 최우선시하고 and 그리고 조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다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일단 그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고객들의 관심, 고객들의 필요를 가장 우선시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조정을 해야겠구나. 어떻게 무엇을?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accordingly, 그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얘의 고객들의 필요에 부응하게 자신의 생각을 조정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고객들의 필요를 최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거기에 맞춰서 코딩이 부응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겠구나라는 사실을 he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자, 간단하게 끝났는데 지금 몇 분 걸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영 공부 열심히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막 튀어나오는, 그리고 앞으로 12월 초에는 1000명도 가능하다, 1000명 이상 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의료 붕괴가 올 것이다, 이런 어려운 얘기, 무서운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생님들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이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 꼭 하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